네, 안녕하세요. 희소코치입니다.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북 코칭. 3월의 첫 번째 수요 나눔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가 경칩이었나요? 개구리들이 깨어나기 위해 그토록 비가 왔나. 그런데 오늘 제가 공원에 요즘 제가 런데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뛰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봄의 기운들이 새싹과 꽃 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있던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봄을 느끼고 계신지요? 이 봄을 맞이해서 저희 3월에 함께 다루고 있는 책의 이름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어떠셨어요? 한 주간 책을 읽으시며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셨나요? 혹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느낌을 통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만나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밴드에 올려주신 글들을 통해서, 이분은 이렇게 느끼고 계시구나. 이 구절이 그분께는 와닿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로 서로 나눌 때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려봅니다. 가만히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시죠. 한 주간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혹은 어떤 나의 이전 경험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 계신지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문장 나눔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는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제가 이야기 나눌 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채팅창에 나누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듣고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보세요. 변화. 여러분들, 이거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변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것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게 뭔지 한번 스스로 지금 노트, 펜이 있으시면 좀 적어보시고요. 채팅창에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정도는 딱 떠올려 보고 우리 책 내용들을 나누어 봤을 때 어떤 성찰이 일기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변화. 내 삶에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변해봐야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것 하면 떠오르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잠시 기다려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 나는 변화에 있어서 요걸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하는 것에 무엇을 갖고 계신지요? 그것을 머릿속에 붙들고 한번 오늘 책 내용 나눔을 들어보시지요. 어떤 또 생각들이 드시는지.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방금 떠올리신 그 내용에 대한 약간 어, 팩폭이라고 하죠. 뼈를 맞는다고 하죠. 58쪽에 이런 문장이 제목으로 적혀 있어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펼쳐보세요. 58쪽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여러분들 밴드글을 보니까 청년의 마음이 이해되신다는 분들도 이런 대화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일단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변화하고 싶어. 변하고 싶어. 라고 결심하는 것 같지만 아들러는 그리고 이 책을 쓴 기시미 이치로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에 대해서 기시미 이치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62쪽, 맨 위쪽에 있습니다. 아니, 자네는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언제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할 수 있어.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일세.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라는 표현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이거랑 변하지 않겠다고 계속 결심하고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거랑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문장이 가장 와닿는 아들러의 개념은, 심리 개념은 결정론, 또 다른 말로는 원론, 프로이트적인 거죠. 원인을 찾는 거, 원인론. 결정되었다. 그걸로 인해서 결정된 것. 그 원인, 그게 원인이라서 이렇게 결정됐어. 라는 입장과 아주 반대의 표현인 목적론. 목적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왜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 이야기를 청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론, 결정론에서는 그 사람이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거라면 아들레의 목적론은 반대인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목적을 따라 사람이 움직인다. 이것에 대해서 47쪽에 목적론을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47쪽 중간부입니다. 그 원고 뭉치와 망연필이 뒹굴고 있다라고 하고 따옴표 있는 부분이죠.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이 나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아들러가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읽고 나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묵상했지만 뭔지는 알겠지만 그게 정말일까 하다가 제가 어제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사이시오단에서 머니북코칭이 있었죠. 거의 1년 가까이에 다여섯 권의 돈 관련된 책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원페이지 가계부 쓰는 거였고요. 제가 그걸 일상에 잘 갖고 오는데 새해가 들어서 한 권 새로 더 샀고 1월, 2월 지금 두 달이 지났잖아요. 새해. 매달 이 가계부를 써야지. 가계부를 써야지. 써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도 너무 할 일이 많았어. 너무 바빠서 가계부 쓰는 게 안 됐네. 내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돈 관련해서 자산 관련해서 좀 마주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아들러 심리학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가계부를 못 쓴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돈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구나. 돈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겠다, 회피하고 싶다라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바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넣음으로써 바쁘게 된 거고 결론적으로 가계부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가계부를 안 쓴 게 아니고 저는 제 돈을 마주하기 두렵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고 싶지 않은 목적을 위해 다른 일들을 바쁘게 한 거죠. 이건 제 사례고 여러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 떠오르는지 한번 잘 짚어보세요. 근데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달에 읽었던 원띵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띵에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목적을 명료하게 세우고 그 목적을 기억해서 가장 거기에 중요한 것을 최우선순위로 올리고 그것을 먼저 하라. 그게 원띵이잖아요. 와우.
그래서 제가 밴드의 6주차에, 6일차에 미움받을 용기 쓰면서 그때 그렇게 썼었죠. 요즘 오전을 보내는 방법이 제가 이제 원띵에서 말했던 시간 확보는 되거든요. 오전을 완전히 저에게 이사분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걸 하는데 그 순서가 건강, 제 비즈니스 브랜딩, 그다음에 영어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업무를 보는데 바로 결심했어요, 어제. 운동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자산 관리다. 돈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건강, 브랜딩 영어. 그러니까 저희에 있어서 돈, 자산을 마주 보는 것과 건강이 어떻게 보면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건 이 두 개에 대해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하는 거 고통스럽죠. 자산을 계속 마주하는 것도 어떤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앞으로 돌려야겠다. 이게 아들러의 목적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힘으로 그것에 있어서 반대로 변화하겠다라고 결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할 수 있어. 이게 아들러의 목적론입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끊임없이 지금 여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 네, 의원님께서 시험 공부를 회피하기 위해 책상 정리를 열심히 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후후후,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쵸. 네, 혜리님, 드루이드님께서 가계부를 안 쓰고 싶어서 시간이 없게 만들었다. 네, 그거예요. 사실 그거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깜짝 놀라게 깨달았지 뭐예요. 그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채팅창에 적혀있는 그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가계부를 쓰는 이것이 에너지가 쓰이는 건데 그 에너지를 쓰이는 게 우리에게는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네, 드루이드님 중요한 말씀 남겨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도 할게요. 위에 드루이드님 써주신 다른 거.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그렇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자꾸 집중하게. 맞아요. 이 부분 후반부에 알려드릴게요. 제나님 감사해요. 개정판에서는 68쪽이군요. 감사합니다. 같이 체크해 주셔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아들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생활 양식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생활 양식이 뭐냐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은 이 문장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읽어 드릴게요. 그것은 세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자네가 세계를 복잡하게 보고 있기 때문일세. 문제는 세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자네가 어떠한가 하는 점이라네. 여러분들이 변화해야지라고 느끼는 것이 잘 안 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걸 보시죠. 가계부 했을 때 나의 삶을 충만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행위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힘듦을 계속 나를 압력을 주는 행위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생활 양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도 이걸 통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행위로 볼 것인가 합격 유무를 결정지어서 나의 존재를 판단하는 행위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공부에 대해서 시선이 바뀌겠죠. 즉, 아들러가 말하는 생활 양식은 삶에 대한 사고나 행동의 경향을 얘기하는 거로서 그 사람이 그 세계,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등 자신의 삶, 세상, 세계, 자기 자신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좁게 성격부터 넓게는 세계관, 인생관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들러는 이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운동이 잘 안 되신다면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운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거 있어서 이제 기시미 이치로가 얘기합니다. 기존 책이겠네요. 저는 그 노란 회색 표지거든요. 96쪽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희생해서까지 변하고 싶지 않다. 즉,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거라네.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유스럽지만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한 거지. 음, 어떠신가요? 엎드려서 나가서 뛰는 것보다는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를 좀 보는 그 즐거움, 나의 그것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현실적인 노력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 가도 되지만 그것에 있어서 불만스럽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 번 더 작가는 얘기합니다. 63쪽 제 책에 있는 건데요.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변화하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그냥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을 유지함으로써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의 이슈다. 이날 밴드의 많은 인증글이 이걸 언급해 주셨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변화를 하고 싶은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불안을 선택하고 있나요?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런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런 화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어? 라고 할 때 기시미 이치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걸세. 결심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어쨌거나 시도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네. 지금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거야. 시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해 보죠. 아까 변화를 원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잘 안 되지만 이걸 변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잘 안 되는 거 하나를 선택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 대신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하고 지금의 그 불만스러운 생활 양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심이 이치로는 묻습니다. 그래서 자네 아주 작더라도 어떤 시도를 해보겠나? 시도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네. 여러분들, 어떤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음, 네, 드루디님. 변하지 않아서 오는 불만이 충분히 쌓이면 저절로 결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 가지 신호등이 켜지죠. 불만이 쌓이면. 윤유님, 회피하고 불만, 변하고 불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 한번 이거 의미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을 또 들려드릴게요. 채팅창에도 공유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여러 고민 중에 하나만 지금 번뜩 떠오르는 거 붙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고르셨나요? 음. 자, 우리의 그 고민에 있어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책에는 81쪽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물론 청년은 화를 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떠셨나요? 납득이 되시나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제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올려야 되는데 몇 달째 그걸 붙들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을 내가 그거를 더 잘해내지 못해서 잘하고 싶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아들러식으로 하면은 이걸 올렸을 때 누군가가 허점을 찾아낼까?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할까? 누군가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아, 그런 나의 인간관계에 비롯된 고민이라고 이제 아들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 수요나눔 할 때마다 사실은 되게 긴장되거든요. 이 플로우를 쓸 때마다, 이제 나누는 대본을 쓸 때마다. 가만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쨌든 저의 프로그램에 등록해 주시고,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할까 봐에 대해서 오는 걱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제가 이 수요 나눔을 긴장하고 떨려하는 마음 역시 아들러 표현으로 치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떠올리신 그 고민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비롯됐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들러 심리학의 여러 개념들이 나와요.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 우월성 추구, 우월 컴플렉스, 불행 자랑, 건전한 열등감, 트라우마. 여러분들 이 파트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참 읽으면서 저는 과거에 제가 많이 떠올랐어요. 10대, 20대 때.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들러는 열등감이란 것에 있어서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열등감이 무슨 느낌이냐면 내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을 열등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등감은 잘 사용하면 성장과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아들런 이야기하는데요. 이 건강하게 활용하려는 그 마음 상태를 우월성 추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월성 추구는 어떤 내가 열등감을 느껴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보편적인 욕구,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다, 향상되고 싶다, 난 저런 모습이 나에게 이상적인데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 나의 어떤 더 나은 모습, 우월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등감, 우월감, 이게 우리말로 중립적 표현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들런 명확하게 얘기하죠. 모든 열등감은 사실은 더 나아지게 만들어. 그래서 너의 갖고 있는 열등감을 너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쓰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늪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양쪽 끝에 있는 콤플렉스인데요. 열등감을 느껴서 그걸 내가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활용하는, 그러니까 재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족쇄를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건데, 열등 콤플렉스란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원인론을 지금 아들러는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만든 인간관계다. 인과관계다. 그러니까 무늬만 인과 법칙이다. 그러니까 그 변명 때문에 정말 그런 게 아닌데 그 변명을 붙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월 컴플렉스는 뭐냐면 정말 그냥 되게 고요하게 자신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우월함을 갖춤으로써 그런 행동을 하면서 거짓 우월성에 빠지는 걸 우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혹은 반대로 그 우월함을 계속 그런 척 거짓으로 하거나 아니면 불행을 자랑하는 불행 자랑. 내가 겪었던 불행을 마치 뽐내듯이 내가 겪었던 불행이 굉장히 특별하고 그 불행함을 내세워서 너가 뭘 알아? 너가 내 일을 겪어봤어? 넌 날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불행함을 내세워서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는 문장이 105쪽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회색, 노란색 섞여 있는 페이지예요.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네.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네. 딱 어제보다 0.1 더 나은 나. 내가 아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는 나에 주목해서 그 건강한 우월성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자라고 아들러는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요즘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뒤돌아봐지나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건전하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또 다른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트라우마. 여러분들 트라우마 했을 때 어떤 경험이 떠오르셨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이 비난받을 수 있는 포인트, 어떻게 보면 독자로서는 섭섭할 수 있는 포인트, 혹은 읽기에 쉽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 파트 읽으시면서 속상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들러는 그 트라우마,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픈 이유가 모두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네가 그 일로 힘든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트라우마나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안 아플 수도 있다.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건데, 아, 이 말이 참 어떻게 들리실지. 한번 이 문장을 보시겠어요? 음, 아들러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미부여인데요. 37쪽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그 각 개인이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기 자신과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37쪽에 또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걸세.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저는 아들러가 이 트라우마 파트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래? 어떤 의미를 부여할래?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래? 그런 우리에게 아들러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개념은 바로 용기 부여입니다. 기시미 이치로가 굉장히 철학자가 아들러 심리학 상담사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그 소녀 이야기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얼굴 빨개지는 것 즉각 약을 처방해서 바로 낫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단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아들러 책, 이번 책 미움받을 용기 앞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상관없다. 오늘부터 새롭게 살 수 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오늘 이 하루 너무 소중한 당신을 해칠 수 없다. 과거는 과거에 있으니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는 삶을 향한 목적을 향해 살고 싶은 삶을 향해 나아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한 발을 내딛어 보자고. 기시미 이치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는 자네로 살면 되는 걸세. 그 누가 자네에게 트라우마를 주거나 상처를 주었든. 그러면서 아까 드루이드님이 채팅창에 말씀 주셨던 문장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서문의 이 문장과 이어져요. 아들러는 마치 프로이트와 융과 달리 이렇게 선으로 쭉 이어지는 게 삶이 아니라 그저 인생은 매일 지금 여기 그저 점 하나야. 인생은 그 점 같은 찰나가 쭉 이어질 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순간에
당신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과제에 그저 춤추듯 즐겁게 몰두하며 당신의 인생을 살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3월 6일인데요. 어제는 갔습니다. 오늘은 새 하루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점을 찍고 싶으세요? 어떤 찰나 같은 점을 가장 나답게 찍고 싶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업에 어떻게 춤추고 싶으세요? 즐겁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의원님. 아, 그쵸. 큰 저항 의견. 맞아요. 저도 이게 많은 후기를 보니까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 부분이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드루이드님. 맞아요. 네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생각을 하기 때문. 그쵸. 그때 드루이드님이 해석했던 건 읽어드릴게요.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그런 힘듦에서도 우린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다르게 살 힘이 있다. 다르게 살 힘이 오늘 나에게 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나눔을 들으시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잠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자문자답 나의 일년 표지에 그림 그리셨던 혹은 글로 쓰셨던 나의 2024년 나의 방향성, 순수한 나의 삶을 향한 목적에 대한 표현들을 지금 기억해 봅니다. 그 두 가지를 붙들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째 수요 나눔 하기 전까지 이 일주일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요. 다이어리가 있으시다면 거기 적으셔도 좋고요. 우리 자문자답 나의 1년 파란 책 있으시면 거기 107쪽 3월분이죠. 맨 위에다가 오늘 날짜 적고 이거 실천해 볼래라고 한번 작성해 놓아 보세요. 오로지 스스로를 위해서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무리하는 코칭 질문 드리면서 마칠게요. 이건 소소한 이벤트 2로 조금 이따가 오후에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그 경험에 부여한 개인의 의미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이 결정되는 거야. 이 문장에 따라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지난 삶에 있어서 어떤 특정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나요? 지난 나의 경험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나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지금 여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 같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변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못하게 했던 과거의 그릇된 해석을 잠시 붙들어 보고 특히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은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져가야 할 나의 경험 하나에 대해서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봄, 화창한 봄날 여러분들과 첫 번째 수요 나눔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과거는 없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열등감이 있다면 어제의 나에게 열등감을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로부터 열등감을 느끼고 아쉬움의 열등감을 느껴서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는 우리 자신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과제에 춤추듯 즐겁게 몰두하는 그런 멋진 지금 여기의 하루를 여러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오픈 채팅방과
다음 주 수요 나눔 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